자, 이재명이 지금 최근 들어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계속 지금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1일날 출마 선언 당일 경북 안동 264 문화관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미 점령군과 합작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토요일날 페이스북에 성전국인 미국 군대는 패전국인 일본의 무장 해제와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군이 맞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고, 최근 이제 이 여러 가지 여권의 공격으로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광복 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후보로 유력한 차기 후보인 이재명이 이어받았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으로 이재명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라고 비판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국정을 장악하여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대표하느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공격했습니다. 윤석열도 이렇게 공격해야 될 그런 상황적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지난 주말 진행되었는데, 국민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점령군은 이승만도 썼던 표현이다라고 말을 했고, 페이스북에 저는 북한 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아쉽다. 자, 그러면서 국정이라는 것이 사법고시와는 달리 영역과 방대한 분량을 가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한 부분과 아울러 또 이재명에게도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지사가 되기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에 그 시 축구단이 있었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협찬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은 게 3일 공개되자 경찰이 정치 개입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당 경찰서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당한 이재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라고 4일날 밝혔고, 경찰은 2015년부터 18년 성남FC 법인 계좌와 당시 축구 대표단 대표이사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분석해 왔는데,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 2015년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당했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 강제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에 대해 응할 의무는 없고 서면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받았다라는 혐의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해 저를 부정비리 사범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을 뿐 위법을 하지 않았다. 자, 프로축구팀에 돈을 수십억 내는 대가로 돈을 낸 기업들에게 지금 이재명이 편의를 봐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치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심상찮지가 않죠. 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여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제거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근데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이낙연이가 1등을 했습니다. 1차로 지금 진행된 경선 쇼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쭉 계속 갈 건데 일부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낙연이가 1위, 이광재가 2위, 3위가 이재명을 했고요. 2부 1대3 면접에서는 이재명이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낙연이 1위, 최문시 순위 2위, 3위 이광재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부 1대3 집중 면접을 결과까지 한 합친 최종 순위에서 이재명이가 3위 밖으로 밀려났고 이낙연이 1위, 최문순이 2위, 이광재가 3위인데 이 최문순, 이광재도 나중에 이낙연을 다 밀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점령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불리해져가는 경선 구도를 돌파하기 위해 범여권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선구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재명에게 백계문들이나 좌파 진영이 전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재명도 지금 딜레마가요 있습니다. 왜? 뭐가 딜레마냐?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서 이재명 지지율이 저기서 잘 올라가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 내부의 지지율 중에서 또 친문들이 좀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영남 출신이라고 크게 지지하고 있지 않지요. 또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수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TK 일부 빼놓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고 윤석열이 뭐 저절로 내려가서 이재명이 조금 1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지율 정체에다가 안팎으로 지금 당의 경선에서도 협공이 되고 있고 또 경찰까지 이제 출석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이번에 이 사건은 3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에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명에게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고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기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재명이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160억을 받았는데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그때 지난 2018년 6월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죠. 그 당시 김영한 후보가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로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그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 입원 같은 부분을 공격하며 지금 이재명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이재명 친형 관련된 3건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는데 성남FC 의혹은 송치하지 않았고 지난 2월부터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였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등 분석을 끝냈고 지난 5월달부터 이재명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재명이 도정으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15명을 일개 경찰서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 조사했고, 다른 사건은 처리할 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로 코를 끼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고, 이 문제가 마지막에 폭탄이 될 거라는 것을 정권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을 제거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거하겠다.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돈의 액수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뜬금없이 통보를 했는데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소환 조사다. 그래서 소환 통보 및 피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밖으로 경찰 내부에서 지금 흘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18년에도 경찰을 고소하려다가 꼭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공직선거법 문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걸 먼저 수사했고, 성남FC 건 수사는 지금 미뤄놨다가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선거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사를 진행해 송치했고, 성남FC 의혹 수사는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다리자라고 해서 수사를 미뤘다가 이재명이가 나머지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서 다시 수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여러 가지로 정권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착수했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다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둘이가 비슷한 처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문 정권의 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